안녕하세요, 털기 등장. 최근에 올린 영상 자존감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 내가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그런 데서 우리는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내가 내 한 몸 책임지고 남까지 책임지면 너무나 훌륭한 삶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메일이 왔잖아요, 저한테. 주부의 자존감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부산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주부는 자립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가정주부도 마땅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애가 있든 없든 남자건 여자건 마땅히 자존감을 가질 수 있죠. 부부는 서로 의존된 관계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아내가 없어지면 남편이 힘들어져요. 남편이 없을 때 나 혼자 애 데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막막해지는 만큼 아내가 남편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내가 없을 때 남편이 아니 대체 어딜 가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화가 나는 만큼 남편이 아내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주부는 자립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셨지만은 남편도 자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 주부님이 애를 안 돌보면 남편이 어떻게 일을 나갑니까? 애가 없어도 부산 주부님이 만약에 살림을 못하게 되면 남편이 일을 나가야 되는 와중에서 어떻게 그 살림을 다 책임집니까? 애도 없고 집안일도 못 보시는 상황이라면 뭐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일 마치고 내가 돌아갔을 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애도 없고 집안일도 못하고 관계도 차가워져서 서로 인상 쓰고 살아.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남편이 쓰러졌다, 그럼 병원에 누가 연락할 것이고 뒤처리를 그건 누가 하겠어요? 아내가 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의존된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전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차가운 현실이에요. 가장 차가운 현실로 가서 이혼을 얘기를 해봐서 재산 분할을 얘기해보면 법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 각자 그렇게 썼던 건 각자 거고, 혼인 중에 생산된 재산에 대해서는 50대 50이에요. 뭐 구체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0대 50. 그러니까 한쪽이 돈을 벌어오고 한쪽이 완전하게 살림이랑 이런 걸 도맡아서 하는 경우에도 싫든 좋든 50대 50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싫으면 혼인관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일 테고요. 부부는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얘기고요. 부산 주부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편해지시면은 잘하고 계신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으시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나보다 더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득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잖아요. 그럼 부산 주부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이득 보고 있다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든 게 보이지 내가 받고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보였다 그러면 부산 주부님은 이미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면 보통 분이 아니면 이미 이왕 잘나신 김에 나 이득 보게 해준 남편한테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니 뭐 바깥에서 한국 사회에서 뭐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미국은 뭐 남의 돈 벌기가 쉽습니까? 집에 와서 말 못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 이득 보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 이득 보게 해주는 남편이니까 잘해주세요. 그걸 잘 해주느라고 힘들 때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게 믿거든요. 자존감은 자기 책임에 비례한다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내가 더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남편보다 남편이 이득 보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존감이 튼튼하실 거예요. 남편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법한 일이죠. 물론 책임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힘은 들지언정 자존감의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도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득 보고 있는 거 맞는데 저 남편이 뭔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잘해주긴 싫다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을 해보십시오. 이 경우는 이제 내가 책임은 더 많이 지기 싫은데 자존감은 올리고 싶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간단하게 안 끝나요.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된 댓글에 대해서 댓글 내용이 되게 좋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댓글로 다루시니까 거기 제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결국 사랑하지 않으니 벌어지는 문제, 사랑이 없는 슬픈 시대야. 딱 이렇게 한식을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적어도 나의 세계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라고 제가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달으신 댓글이 맞는 말이지만 보통의 인간이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생각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통받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내가 먼저 한번 사랑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인군자가 여기서 등장합니까? 나 살자고 나 좋자고 하는 일인데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못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맥락에서 내가 사랑을 한번 더 주는 상대가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내가 지금은 서로 인상 속에 살아, 그래도 내가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면 그거 한번 잘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다고 성인 군자가 나와. 내가 지금 부르이토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건 되게 잘 참아요. 근데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한 번 더 잘해주는 건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사랑이 없는 시대라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받으려고 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맥락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항상 많은 책이나 강연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항상 채찍질하는 게 익숙해서 이것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내려놓으면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 경우는, 이거 댓글 다신 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아주 과하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질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다고, 괴롭다고 하셨는데, 그 채찍질을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뭐 옆집에 누구 어려운 사람 밥 먹여주려고, 도와주려고 지금 채찍질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채찍질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덜 사랑해야 될 문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를 덜 사랑하면은 내가 욕심을 덜 부려도 되고, 그러면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럼 내가 내 자신과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내 세계는 사랑으로 채워진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또 보통 달리는 댓글이, 나는 균형 있는 게 좋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좋아하는 거는 괴롭다. 근데 이제 누구나 그렇죠.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싫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상식의 세계에서 잠깐만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균형을 선호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균형을 선호한 사람은, 내가 준 만큼 상대가 나한테 안 주면 금방 괴로워집니다. 원망으로 가요. 이거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 상대가 뭐뭐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의 형태거든요. 내가 주는 만큼 상대가 줘야지 나를 행복한다. 상대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아픈 나를 돌봐줘야지 나는 행복하다. 내가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를 해야만 내가 행복하다. 남편이 내가 집안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어와야 행복하다. 상대방이 뭐뭐뭐를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의 형태예요. 이걸 가지면 이미 나는 상대방을 원망할 완벽한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상대가 뭐뭐 해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상대가 다르게 하면 나는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내 행복과 내 불행의 목줄이 타인에게 쥐어져 있어요. 타인에게 쥐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원망합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목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경우에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운 좋게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많이 주면요, 그 경우에도 원망으로 귀결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실제로 많이 주더라도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되고 10년이 지나면서 사람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플러스 내가 너한테 준 거, 그래 너도 나한테 줬지.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고생한 거, 이거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당연해지고 내가 주는 거는 고생했다는 걸로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준다고 좋아했다가도 그게 곧 균형으로 여겨지고 나중에는 내가 더 손해보고 있다는 걸로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바꾼 거는 난데 원망은 상대를 향하게 됩니다. 네가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이라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진 관계를 갖는 건 허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허상이죠. 아름다운 허상. 그리고 만에 하나 균형이 맞았어요. 진짜 서로 신경 써서 균형이 맞았어요? 그거는 저는 여기서 과감한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운 좋게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에 불과합니다. 네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해. 우린 지금 맞았어, 잘. 근데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도 이걸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서 균형이 맞았다? 그럼 일단 운이 좋은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거래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죠. 네가 나만큼 안 주면 난 등 돌릴 거야 라는 건 구걸입니다. 너는 주지 마, 나만 줄게 라는 거는 주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건방지게 또 해보면서, 사랑은 불균형이다. 꽤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또 댓글로 티키타카 하니까 좋은 게 요점을 적어주세요. 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요점을 딱 적어. 그러니까 요점이 딱 나한테 오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도 조금 자주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들 들어가세요. 예.